특히 아스피린 성분과 같은 그런 성분의 그 살리실릭산, 다시 말해서 살리실린산이죠. 같은 것들이 비트에도 들어있다는 거. 비트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레몬 속에 들어있는 디리모닌이라고 하는 그 파이토케미컬은 살충 효과도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살충제들이 레몬 향을 참 많이 쓰죠. 그러나 레몬 향을 쓰는 거하고 직접적인 살충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크랜베리라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주로 많이 썼던 크랜베리 속에 들어있는 벤조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벤조익 애시드라는 거는 천연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 들소를 잡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가죽이나 이런 거는 말리면 되지만 고기는 결국은 안전하게 가져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보관이나 잘 하기 위해서 유기죠. 고기의 사이사이에 크랜베리 열매들을 대량으로 점여가지고 안전하게 가져와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아주 유명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랜베리 속에 들어있는 벤조익 산도 굉장히 중요한 방부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살균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허브의 타임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각종 민트 계열에 있는 허브들, 타임, 세이지, 로즈메리, 우리가 바질이라고 알고 있는 파스타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베이슬, 이 바질 같은 것들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특히 타임 안에 들어있는 티몰, 이런 것들은 살균제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소화 효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파파야 속에 있는 파파인 또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또 키위 또는 망고 같은 것들이 소화 효소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뷔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과일들은 소화제 겸용으로 중간중간에 먹어주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파인애플 속에 있는 브로멜라인이 소화제로서도 엄청나게 쓰여서 이 브로멜라인을 들어있는 과일들을 찾다가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파인애플 이외에도 이런 브로멜라인이 들어있는 그 과일들을 찾다가 발견된 그 유명한 그 과일이 있습니다. 당이 제로인 과일이 논인데 논이라는 과일도 사실은 처음에는 브로멜라인 같은 소화 효소를 찾으려고 연구하다가 찾은 엄청난 걸 발견했죠. 그래서 논이 속에 들어있는 프로제로닌 제로닌이라는 성분을 발견해서 그 제로닌이 소화기를 구성하는 상피세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가장 그 주스, 즙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특히 이 제로닌은 발효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이 같은 것들은 파우더나 이런 형태로 먹는 것보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들이 우리 인체에는 훨씬 좋은 역할이라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얘기를 하다가 잠시 제가 딴 길로 좀 세봤습니다. 특히 페퍼민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바카라고 얘기하는 게 페퍼민트인데 페퍼민트 안에도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양리작용을 파이토케미컬을 연구하는 분 쪽에서 이제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마늘, 부추, 대파, 양파 같은 우리의 양념으로서 없어야 되는 이런 성분들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든가 아릴설파이드 같은 파이토케미컬들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에서 분비되는 독소를 비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데 좋다라는 게 독소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화기 장애가 있는 위궤양 같은 그런 위염증, 위궤양이나 이런 데 그 소화기 세포의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특히 브로콜리의 인도올 계열들 디글루타민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미노산들 또 천식이나 알러지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사과와 양파 속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쿼세틴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또 항염작용을 하는 것들 중에는 터메릭이라고 하는 강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또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컬큐민 또는 발음이 여러 군데서 많이 오는데 컬큐민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영어적인 발음을 하는데 뭐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잘 발음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큐민 같은 것들은 칵스트 효소, 칵스트라는 게 우리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가지고 특히 골반이나 또는 자궁안이나 이런 데서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도하는 그 카스트 효소 같은 것들을 억제를 함으로 해서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 또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멘솔 그러는데 이 멘솔은 민트에서 추출하는 파이토케미컬로서 콧물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또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태닌 성분들, 이런 성분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벽에서 서식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많이 하는 성분들, 우리가 보통 장균의 먹이 사슬이 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바나나,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또는 우리가 보통 건포도 속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컬들은 오렌지에 들어있는 헤스페리틴 같은 것들은 소아마비라든가 헤르페스, 감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생화학에서 연구가 돼서 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에 좋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성분이 있는데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사람의 입을 통하면서 변질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강의 해독작용을 강화하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그 실리마린 성분은 뭐 너무 유명하고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전에도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마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엉겅퀴, 보통 얘기하는 밀크티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댄더라이온이라고 얘기하는 민들레, 그리고 우엉, 그 다음에 순무, 아티초크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 특별히 비트 속에 들어있는 비테인 같은 것들도 담즙을 원활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풍 치료에 사과에 콜세틴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통풍이 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사과를 수십 개씩 먹는다고 그러면 통풍이 치료되냐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사과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사과를 수십 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을 추출했거나 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음식도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뼈 밀도의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때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그네슘 이외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파에는 칼슘, 칼륨 위에도 뼈 생성에 필요한 여러 미네랄 이런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저 크게 보이는 것이 세포죠. 세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성분들 중에 특히 활성화산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 라디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를 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는 대사,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 대사, 이런 대사 후에는 반드시 대사의 산물이 나오게 되죠.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프리 라디컬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 프리 라디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활성화산소거든요. 이 활성화산소들은 세포 또는 우리 DNA를 공격을 합니다. 그 나와 있는 연구 중에 한 번을 보면 하루에 DNA 하나, 그 세포 하나당 약 50만 회의 공격을 받는다, 이런 그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정교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십 년 동안 자라오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버텨내거나 이런 것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힐링, 자연 치유 기능 이외에도 자꾸 망가뜨려 가는 우리의 후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음식물이나 영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수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호흡, 나빠지는 공기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이 너무 강조되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호흡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호흡 생리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운동도 너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몸을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지내는 것들이 좋으며,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자는 것, 호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후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 먹는 것이 전부다 또는 먹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에게는 당근 같은 주로 노랑 주황색 계열들, 캐로토노이드 계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섯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장체들, 이런 것들이 T세포 또는 NK세포들의 항체 생성력을 강화시켜주기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고구마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비타민 E를 다량으로 함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탄수화물들이죠.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날로 먹느냐 익혀서 먹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날로 먹었을 때는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방귀 같은 게 나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구워 먹거나 쪄서 먹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혈관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 토탈 콜레스테롤, 우리가 뭐 HDL, LDL 이러면서 막 이건 좋은 애야, 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LDL은 나쁜 거고 HDL은 높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을 원래 컨트롤하는 근본적인 장기는 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가서 세포라든가 또는 혈관에 여러 가지 이런 수치의 변화가 이제 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적당한 HDL과 LDL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성지방 같은 거를 포함해서 토탈 콜레스테롤이 결정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몸에 특히 21세기 현대인들한테는 고지혈증이라는 당뇨와 함께 당뇨 혈압과 함께 가장 우리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지 말라든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파이토케미컬들이 이런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